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스틴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드렸던 것처럼 어릴 때 즐겨본 홍은영 작가님의 그리스 로마 신화 책 팬의 입장으로서 영화 오디세이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적 손때 묻은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다시 피는 마음으로 영화를 시청했는데요. 과연 그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영화였을까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우선 이 영화를 보려면 체력은 필수입니다. 감독님의 전작 오펜하이머가 180분이었는데요. 이번 오디세이도 역시 비슷한 172분입니다. 감독님들마다 필요한 러닝타임이 있으신가 봐요. 호프의 경우도 이전 두 작품, 호프를 포함해서 모두 156분인데요.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쇼츠도 잘 안 보는데 도파민에 이미 중독이 돼버린 건지 보는 동안 언제 구원자들 조지지?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오디세우스가 이타카에 도착하고 그 전투까지 전개되는 과정과 싸움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쇼츠 중독자분들은 영화를 보시기 조금 힘들 듯 합니다. 저도 너무 길어서 다시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롯데시네마 리클라이너관에서 봤는데 아주 색달랐고 편했습니다. 좌석 열간 간격도 넓어서 이 정도면 맨 뒤에서 안 봐도 되겠다, 뒤에서 내 의자 찰 걱정 없겠다 싶더라고요. 다만 왼쪽 리모컨으로 이제 다리 올리고 내리는 거를 조종하는데 이때 가죽끼리 그 부딪히는 소리, 끼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좌석끼리 떨어뜨려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자, 다음은 영화의 특징과 놀란 감독님의 연출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란 감독님 영화치고 어렵지 않습니다. 전작 오펜하이머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나갈지 말지 제비뽑기 할 때 바꿔치기 하는 장면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놀란 감독님 영화 특유의 아리까리한 포인트들이 이번 영화에도 존재합니다. 도입부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특유의 느낌이 많이 묻어나서 재밌었습니다. 영화는 시인의 노래로 시작해서 시인의 노래로 끝나는 수미상관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이 시인의 정체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적 느낌을 잘 구현한 대사와 영화 음악도 한몫 톡톡히 합니다. 놀란 감독님 영화와 음악은 때려야 뗄 수 없죠. 아니 근데 영화 보면서 빡쳤던 게 아무리 신의 뜻이라지만 남의 집에서 술 처먹고 남의 아내를 이 새끼들이. 아무튼 이번 영화 괴물들도 많이 나오고 알찹니다. 자, 다음은 반가운 캐스팅과 배우들의 고생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톰 홀랜드랑 젠데이아 부부는 또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 둘에게는 올해가 정말 최고의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톰은 인간으로 나오는데 젠데이아는 인간으로도 나오지만 신으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샤를리즈 테론 누님 나올 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퍼니셔 형님도 또 나오고요. 혹시 리미트리스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 브래들리 쿠퍼를 괴롭히는 사채업자 역으로 나온 앤드류 하워드라는 배우님도 등장하십니다. 앤 해서웨이 배우님은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 역으로 캐스팅이 되셨는데요. 오디세우스가 거지 분장으로 페넬로페 왕비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장면에서 앤 해서웨이 배우님의 우는 옆모습을 잡아주시는데 그때 캐스팅 참 잘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제일 많이 하셨을 것 같은 맷 데이먼 형님. 야, 활에 꽂을 때 전완근이 아주 혹시 운동 루틴 공유 좀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영화의 수미상관을 담당했던 시인, 이 시인의 정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래퍼 트래비스 스캇입니다. 힙합 팬분들은 영화 등장하자마자 알아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가장 놀랍고 의외의 캐스팅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놀란 감독님이 CG를 싫어하시고 사실적인 것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배우분들이 연기를 하실 때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키르케를 연기를 하신 배우님은 오디세우스 부하들을 동물로 변화시킬 때 정말 그 배우분들이 입에 손을 넣고
연기를 하신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진짜면 비위 인정. 자, 다음으로는 영화와 만화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만화책과 비교해보자면 확실히 홍은영 작가님이 신화 속 캐릭터들을 친근하게 받아들이기 편하도록 그리는 실력이 엄청나셨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영화 속 키르케가 오디세우스 부하들을 동물로 변화시킬 때 동심 파괴의 수준이었거든요. 작가님 만화로 먼저 신화를 접해서 그런지 이후에 그리스 로마 신화 콘텐츠가 나올 때 제 생각과의 괴리가 있다 보니 동심이 파괴된 적이 꽤나 많았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이 키클롭스, 외눈박이 거인이 첫 등장했을 때의 긴장감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인이 눈이 찔렸을 때 이 고통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소리 지르는 그 사운드 때문인지 저한테까지 고통이 생생히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거인의 고통이 사실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놀란 감독님이 외눈박이 거인 대형 모형을 제작하고 실제 전담 배우까지 캐스팅한 뒤에 거기에 일부 CG를 입혀서 촬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영화 후반부에서는 활시위 걸고 도끼가 일렬로 세워진 장면에선 만화책 19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이게 그림체가 너무 달라졌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진짜 그리스 로마 신화 달라고 아빠한테 하소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반면에 트로이 목마 내부 상황처럼 이 더럽고 찝찝한 묘사는 영화가 훨씬 자세했습니다. 트로이 목마 작전이 성공하고 병사들이 잠긴 성문을 열 때 그 쫄깃함은 피지컬 100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100 다음 시즌은 언제? 자, 다음은 오디세우스를 통해 본 인간상과 저의 주관적인 해석인데요. 이번 영화는 단순히 선과 악을 나누기보다 인간이 잘한 일과 못한 일, 입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무지함에 대해선 오디세우스 부하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실컷 소고기 처먹고 뒤늦게 신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저도 좀 찔리더라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오디세우스를 통해서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전쟁의 폐해. 오디세우스가 외눈박이 거인을 공격을 하는데 이 똑똑한 사람이 감정적인 선택을 하는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쟁의 폐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는데요. 부하들이 트롤 짓을 하고 본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챙깁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모습. 위험에 빠진 자신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구해줍니다. 네 번째, 남편의 모습. 백발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자들을 다 무찌르는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3번과 4번은 가족을 지키는 가장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가장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눈물 주의해야 합니다. 오디세우스의 반려견으로 아르고스가 나오는데요. 강아지를 오디세우스가 훌륭한 사냥개로 성장을 시키는데 이 아르고스가 오디세우스가 올 때까지 수십 년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오디세우스를 만나고 꼬리를 흔들며 죽습니다. 또한 아내 페넬로페가 수의를 만드는 방은 그녀의 고결함을 빛내주는 장치입니다. 구원자들에게는 닿을 듯 닿지 않는 이상향이죠. 구원자 대표 로버트 패틴슨만 그 방을 편법으로 드나들지만 오디세우스가 구원자들을 다 무찌르고 온몸에 무기가 꽂힌 채 그 방에 도달했을 때는 로버트 패틴슨과 아우라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때 앤 해서웨이가 맞이해주는데 진정한 남자만이 고결한 여인을 가질 수 있다라는 신화적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고결함과 순정의 가치를 잘 보여줬고 오디세우스도 마지막 약속을 지키며 서로를 더욱 빛나게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맷 데이먼 형님 러브스토리 멋있습니다. 이 형 현실 상남자였어요. 나중에 쉴 때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로 떠나기 전 칼립소의 섬에서 갈지 말지 고민을 하는데 칼립소가 신들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관객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 같았는데요. 싸우려 하지 말고, 운명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자신을 던져서 살아남아라가 관객에게 하고 싶었던 말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론 다크나이트나 이번에 오디세이처럼 기존에 있던 작품들을 놀란 감독님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도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키 영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영화관에서 찾아보니까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가 좀 갈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동안 화장실을 빠르게 갔다가 다시 극장으로 들어가 봤거든요. 쿠키 영상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지난 하트 시그널 영상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